우리 저 총장님, 그저 혹시 비싼 게 정확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론조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에 들어보셨죠? 네. 예. 대표는 김우준 씨이고 김우준 씨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잘 아실 테고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꽃은 여론조사 기간 최초로 대한민국 154개 전 지역구 조사라는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많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의 정치 편향성으로 인한 조사 결과의 왜곡입니다. 이런 조사 기관의 정치 편향성이 조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동작을에서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 의하는 것 같으면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의 승리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 의하는 것 같으면 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 방법으로 시행된 갤럽과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도, 뭐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인데요. 심지어는 14%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그 부분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그 표본 집단의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상호 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꽃을 이끄는 김어준 씨가 또 하나의 큰 선언을 했습니다. 광고 없는 자체 여론조사 회사를 가진 송신탑이 없는 지상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자, 이어서 그 주변 인사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대한민국 지상파를 뛰어넘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어준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영방송이라는 넉자만으로도 질문이 형성됩니다. 사적 개인이 만든 방송이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의 판단으로 출연자를 고르고 개인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 의제를 배열하는 방송이 어떻게 공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그냥 공영방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영방송은 법적 근거와 공적 책무, 독립된 지배구조, 시청자에 대한 책임성 위에 서야 합니다. 공정성, 정확성, 균형성, 다양성, 그리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방송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특정 진영의 언어로 말해왔지요. 상대 진영을 조롱하고 지지층의 확신을 강화하고 불리한 사실에는 침묵하거나 빠져나갔습니다. 정정과 사과가 필요한 대목에서도 책임 있는 언론인의 태도보다는 정치 유튜버의 회피 본능이 앞섰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폼이 안 나. 괜히 나중에 꼬투리자 앞에서 계속 회자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정정이든 사과든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증 편향을 자극하는 방송이 되는 것이죠. 지지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고 특정 세력을 방어하며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연사는 아예 출연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방송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 무슨 공영방송입니까? 예? 그건 공적 방송이 아니라 사적 방송이지요. 아니, 방송도 아니죠. 공공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김어준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송, 신뢰받는 방송이 아니라 지지층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확신의 장치. 김어준 씨는 광고를 받지 않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한마디로 논쟁거리입니다.
광고주와 플랫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취지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굿즈 판매와 핵심 지지층의 구매력에 기대는 모델이 과연 공적 재원입니까? 야, 그 비싸더만 굿즈도. 응? 그것은 광고 의존을 피한 것이지 공공성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영방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팬덤의 눈치를 보는 방송도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거든요. 권력의 압박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지층의 환호도 언론을 망칠 수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가장 잘한 일로 여론조사 꽃 설립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난 콘서트 때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옵니까? 여론조사 꽃은 출범 이후 줄곧 하우스 이펙트, 즉 기관 특유의 편향 가능성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업체다라고 인식되면 보수는 김어준이 보수는 아니니까요. 그냥 끊어버려요. 진보는 특히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응대하지요. 그 결과가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보수들은 정말 새벽 6시, 5시 반부터 나와서 줄 서가지고 투표하는데 조사와 의뢰, 발표와 해설이 사실상 김어준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합된 구조다. 이런 비판은 지금껏 출범 이래 계속 지적받아왔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 자체 조사만 하는 기관의 공정성의 취약성,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 조사 결과가 해설되는 특수 구조, 이거 문제 삼을 여지 없습니까?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진영의 기대를 확인해주는 장치가 되는 순간 그것은 민심의 거울이 아니라 팬덤의 거울이 됩니다.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여론조사 꽃 아닌가요? 자, 그 조사 결과가 김어준 씨 본인이 지지하는 여권에게도 그릇된 판세 인식을 심어주어서 정말 막대한 선거운동의 차질을 빚게 한 전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긴다면서요. 이긴 데가 없어. 동작을 해서 이긴다면서, 도봉갑에서 이긴다면서. 왜 다 졌죠? 마포갑에서도 이긴다더니.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만든 일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착시를 주고 정치 세력에게는 민심을 오독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 여론조사는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틀렸느냐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돌아보는가, 이 점에 있습니다. 오차를 인정하고 방법론을 점검하고 해석의 과잉을 반성하고 있는지. 김어준 방식은 늘 비슷했습니다. 틀리면 조용하고 맞히면 크게 외칩니다. 불리하면 구조 탓을 유리하면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아니죠.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표방한 사형방송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공영방송은 자기 확신의 확성기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불편한 사실도 보도해야 합니다. 내 편의 잘못도 따져야 합니다. 아니, 공영방송은 누군가의 편일 수가 없겠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출연시켜야 합니다. 지지층이 싫어하는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틀렸을 때 정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김어준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동원력도 아닙니다. 말솜씨도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부끄럽게도 공적 책임입니다. 공영방송 창립 구상이든 여론조사 꽃 설립 구상이든 성공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김어준이라는 이름의 사유화 욕망이 지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방송이 김어준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민은 특정 지지층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든 시민을 말합니다. 여론조사가 김어준의 정치적 직감에 봉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민심을 겸손하게 읽는 장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자 섭외가 김어준의 호불호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가
가 아니라 공론장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제 설정이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공영방송이든 공영방송 비스무리한 사형방송이든 이와 같은 공영이라는 말, 공익이라는 말, 공적이라는 말 이거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요. 나는 내 지지자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 나는 내가 믿는 진영을 위해 방송하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그 말이라면 적어도 솔직합니다. 그러나 사적 욕망을 공공성의 언어로 포장하는 순간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기만. 김어준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정하지 않는 방송, 사과하지 않는 방송, 반대자를 부르지 않는 방송, 특정 정치인의 이해와 함께 움직이는 방송, 여론조사마저 자기 진영의 확신을 강화하는 장치로 만든 방송이 과연 공영방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영방송은 김어준이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김어준이 사라지고 제도가 들어서고 책임이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공공성은 말로 얻는 훈장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저 오늘 아까 하헌기 소장 나왔을 때 여론조사 꽃의 조사를 인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조국을 이렇게 열심히 밀고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김용남이 앞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네, 영상 보셨죠? 저렇게 깐깐하게 제대로 만든 늘온 야채수 놔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부터 뜯고 계신 분들 잠깐 멈추세요. 홈쇼핑 영양제는 이제 찬장의 화석이 됐고 헬스장은 동네 비싼 목욕탕으로 쓰고 계시죠. 억지로 숙지하듯 건강 챙기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아침 습관 하나 만듭시다.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켜실 때 속쓰린 커피 대신에 늘온 야채수 한 포 딱 뜯는 게 오늘부터 우리의 룰이 돼야 합니다. 장담하건대 딱 한 달 뒤면은 몸 가벼운 게 다르다. 할인 더 안 하는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딱 한 박스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 1,800원이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늘온 야채수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은 늘온 한 포 뜯으면서 함께 하시죠.